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재명의 운명의 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결과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뭐 99.99% 이재명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죠. 1심에서 징역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 나오기는 진짜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런 면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시작할까요? 참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진짜 한다면 한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우리 이재명 대표인 것 같아요. 살다 살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를 받는다. 집행유예긴 합니다만 야 진짜 기염을 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의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무슨 뭐 물론 모든 선거가 다 중요한 선거입니다만 도의원 선거나 뭐 아니면 무슨 뭐 시의원 선거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대선 아니었습니까? 대선에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사실상 그때 당시 이재명한테 제일 중요했던 이슈가 뭐예요? 대장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장동 이슈를 갖다 벗어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히려 거꾸로 대장동 이슈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개구라를 쳤다.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진짜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0.7% 차이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조금만 더 먹혔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뜻이다 보니까 1심 재판부가 정말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거는 사안의 중요성과 그리고 거짓말의 어떤 악함의 정도를 생각해 봤을 때 징역이 나오는 게 맞다고. 1심에서 만약에 애매모호하게 무슨 뭐 200만 원 무슨 뭐 3, 400만 원 이래 버렸으면은 2심 재판부가 약간 좀 미쳐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100만 원 이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1심에서 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만드는 거는 이미 불가능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 판사의 고향, 판사의 어떤 성향 자체가 좌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조금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지금 2심 재판부가 정확하게 세 명의 지금 판사님들이 다 어떤 판사냐? 바로 직전에 세 분이 맡았던 사건이 손중성 검사에 대한 이제 그 판결이었습니다.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저 뭡니까 그 저기 텔레그램이죠.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고소장 같은 거를 뭐 대신해 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거든요. 2심에 가 가지고 이게 무죄로 뒤집혔는데 그거를 무죄로 뒤집는 역할을 했던 게 지금 이제 이재명을 담당하고 있는 세 명의 판사님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실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 결정적으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상 2심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시간을 다 줄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아예 그냥 형사 6-2부인데 형사 6-2부에 다른 것들을 우리한테 맡겨주지 마십시오라고 서울고검한테 요청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4개월 만에 이번에 2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1심 재판 그 바로 직전에 선거법 위반을 맡고 있었던 거의 뭐 1년 가까이나 시간을 끌고 있었던 그 누구였습니까? 김동현이었나? 뭐 그런 어떤 판사가 아니고서야 그런 판사였다라고 한다면 2심에서도 시간을 끌기 위해 가지고 별 난리를 다쳤을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애를 썼으니까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2심에서 100% 당선 무효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남아있는 이제 최대 관점은 2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3개월 내에 대법 확정 판결이 나오냐의 문제인 것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취임했을 때부터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그 이벤트에 갈 때마다 강조했던 게 신속한 재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몇 번이나 633 원칙을 강조해 왔는데 자기가 633 원칙을 안 지킨다? 터무니없겠죠. 그렇죠? 3개월 이내 결정이 나온다라는 건 100%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냐? 이거 집중 심리해 가지고 빨리 끝내겠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지금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기세로 간다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겁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됐어. 그런데 대법원 입장에서 633 원칙을 안 지킬 수도 없어. 근데 대법원 후보가 돼가지고 대권 바로 직전에 민주당 후보를 날려버린다?
이러면 혼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진짜 뭐 대법원이 그 개딸들로 막 점령당하고 막 대한민국에 쿠데타 일어나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가 있거든요. 아싸리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있냐? 야, 이거 우리가 집중 심리 하겠다. 그래가지고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대법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법리 적용이 제대로 됐는가 이것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빠리빠리 집중 심리 해가지고 3월 26일 날 결과가 나왔으니까 5월 26일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정리하겠다. 2개월 만에 정리하겠다라고 미리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킬 때 변론 날짜를 딱 정해놓고 언제까지 변론하고 이거 우리가 무조건 하겠다라고 미리 선고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왜 대법원도 그렇게 못하나요? 충분히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사안이 복잡하고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이 지금 검찰 조서의 내용과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8차 변론까지 할 거야라고 못을 박아 놓고 시작을 했었는데 왜 이재명의 재판 같은 거는 그렇게 못합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3월 26일 날 이재명의 이제 그 2심 선고가 나오고 난 뒤에 바로 그 직후에 금요일 정도쯤에 입장을 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 우리가 언제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결론은 뭐 그건 얘기할 수 없다라고 했죠.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라는 건 빨리 얘기해줄 필요가 있다. 왜? 그게 사실상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하는 결정인 것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선, 그 대선에 이 대법원이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된다면 알아서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김부겸 같은 사람은 지금 죄송합니다. 이재명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침이 나네요. 저를 뭐 저주하고 있는지. 김부겸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한덕수를 탄핵했었을 때 그때도 반대하는 입장을 냈었고요. 그리고 또 최상목에 대한 탄핵안 냈었을 때 그때도 반대하는 입장을 냈었고 한덕수가 결국에 탄핵이 기각이 됐었을 때도 이재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 김부겸뿐만이겠냐고요.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이재명에 대한 선고 날짜가 확정이 그냥 돼버리면 대선 전에 나온다는 게 확정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문재인이 직접 등판해가지고 이재명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재명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 차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플랜 B가 필요하지 않을까? 플랜 B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시작을 할 겁니다. 전현희 같은 애들 그리고 또 요즘 가만히 보니까 또 저기 그 좀 조용한 애들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추미애 이런 애들 요즘 뭐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조용하죠? 이런 애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플랜 B다. 자기가 이재명 정신을 이어가겠다. 이재명은 멀쩡히 살아있고 이재명은 멀쩡히 지금 지가 대선을 뛰려고 애를 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거 쫄따구 같은 애들 지금까지 쫄따구였던 그 애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재명 정신을 계승하겠소이다. 내가 제2의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100%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알아서 그러면 이재명은 정리가 될 수밖에 없죠. 제 아무리 민주당이라고 해도 제 아무리 개딸이라고 해도라는 얘기까지는 제가 못하겠는데 제 아무리 민주당이라고 해도 이재명의 대법원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온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때까지도 이재명이를 대권 후보로 내세울까요? 그 정도 배짱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이재명으로 대통령 후보 해놨다가 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돼버리면은 바로 일단 민주당은 뭐 해야 됩니까? 424억 원 이거 토해내야 돼요. 물론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424억 원 토해내야 됩니다만 이거 뭐 어떻게 또 뭐 빚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권을 갖다가 2주, 3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나가리가 돼. 그럼 민주당 후보 어떻게 낼 겁니까? 그제 뭐 부랴부랴 해가지고 다시 무슨 뭐 경선 치러가지고 다시 할 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작에 벌써부터 정청래 같은 애들이 튀어나가지고 내가 이재명 정신을 계승하겠다. 내가 뭐 이재명을 갖다가 대타로 나가겠다. 이런 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26일 날 이번에 나오게 되는 이재명의 2심 재판 결과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대법원은 바로 입장을 밝혀야 된다. 헌재가 최종 변론 날짜까지 확인을 해놓고 재판을 시작했던 것처럼 대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언제까지 끝마치겠다, 언제까지 끝내겠다라고 확정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이거는 이재명을 제거하냐 안 하냐 이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선에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반드시 입장을 속히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